달성 청년회의소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이 지난 28일 AW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하만조시 대구 청년회가 지난달 29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송년회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성군 새마을회는 지난 27일 달성군 새마을회관에서 2024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실시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9일 달성군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 9가구를 대상으로 2024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국가물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국가물 기자재 성명인증센터 준공식이 지난 26일 구지면 국가물 기자재 인증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 직원이 주관한 2024 달서구 어르신 예능 경연대회가 26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제11회 달서구청장배 티볼 대회가 지난달 30일 희성전자 야구장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 의회 정순옥 의원과 달성군 의회 김모경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12월 7일 달성군 육아읍에서 2024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가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1원에서 열립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12월 5일 오후 7시 30분 80홀에서 송년음악회 브랜든리 뮤지컬 심포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1월 2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 청년회의소 회장단 및 감사의 취임식이 지난 28일 AW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내빈, 회원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차표창 시상식, 모범공무원 시상, 저녁식 및 김기덕 회장의 이임식과 정의호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달성 청년회의소는 1988년에 창립하여 현재까지 지역에 재능 있는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꾸준한 지역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회장단 및 감사로는 안종민 상림부회장, 이승민 내무부회장, 이성민 외무부회장, 박세호 감사, 김동석 감사, 조정호 사무국장, 현경훈 사무차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의호 신임 회장은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한국청년회의소의 정신으로 달성군 청년들의 미래를 개척하고 달성 청년회의소만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김기덕 회장이임과 정의호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달성 청년회의소의 젊음이 있기에 달성의 미래는 더욱 희망차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달성의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만조시 대구 청년회가 지난달 29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송년회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하만조시 일가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120여 명의 일가가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조호영 대구 청년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축사, 격려사가 진행되었으며 한 해 동안 청년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감사와 공로를 표하는 시상식도 함께 열려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하만조시 대구 청년회장 조호영입니다. 2024년도 하만조시 대구 청년회 송년회 밤을 행사합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회원님들의 건성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이 자리에서 제10대 하만조시 대구 청년회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큰 보람도 즐거움도 있었고 때로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다소 소소한 점이 있었다면 회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2부에서는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이 열려 즐거운 추억을 남겼습니다. 하만조시 대구 청년회는 이번 송년회를 통해 일가들의 유대를 다지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지속적인 발전과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달성군 새마을에는 지난 27일 달성군 새마을회관에서 2024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회 의장, 정현욱 새마을 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결혼이 주여성, 새마을 청년연대 회원 등 600여 명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김장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달성군 새마을회가 지역민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이달 25일부터 3일간 지속된 비와 찬바람을 이겨내며 5,200포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 버무린 김치를 소외계층 약 2,6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완성된 김장김치는 지난 27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정현욱 달성군 새마을 회장은 올해도 이웃을 위하여 바쁜 시간을 할애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장에 참여한 최재훈 달성군수는 언제나 지역을 위해 두 팔 걷고 구슬땀 흘리는 새마을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배추값이 올라 걱정이 많은 이웃들에게 새마을 가족들이 정성 들여 만든 김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 새마을에는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봉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지원사업과 청년연대 양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9일 달성군 관 내 에너지 취약계층 9가구를 대상으로 2024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은 2008년부터 지역 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작된 활동으로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자는 총 9명으로 9개 읍면당 1명씩 선정됐으며 선정 가구에는 가구당 500장, 총 4,500장의 연탄이 배달됐습니다. 지난 29일 9가구 중 1가구인 화원읍 비론의 대상 가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달성군 자원봉사 발전협의회 회원 40여 명이 직접 방문해 생활의 고충을 위로하고 연탄을 나르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온기가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적극 발굴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물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국가물 기자재 성능인증센터 준공식이 지난 26일 구지면 국가물 기자재 인증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환경부, 대구광역시, K워터, 한국환경공단 및 국내 물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물 산업클러스터 내에 건립된 국가물 기자재 성능인증센터는 물기업이 개발한 기술 및 제품 중 펌프, 밸브, 유량계 등 유체 관련 물기술의 성능을 시험, 검증할 수 있는 시설로 2022년 11월 착공했으며 준공 후에는 K워터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0년 국내 물산업 진흥 추진 전략 마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물산업 시장에서 펌프, 밸브, 유량계 등 유체 분야의 시장 규모는 전체의 56%인 약 162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물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성능시험 시설이 필수이나 K워터 연구원, KTC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등의 시험기관에서 운영 중인 유량계, 수도미터기, 펌프 등 유체 분야의 성능시험 시설은 현재 포화 상태로 기업들의 수요를 더 이상 소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기업은 자체 성능시험 시설을 구축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국내 물기업의 특성상 시설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국가물 산업클러스터 구상 단계부터 국가물 기자재 성능인증센터의 필요성을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사업의 조기 추진 및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 시험 설비를 갖춘 국제적 수준의 성능시험 및 기술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영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광역시는 2015 세계물 포럼의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제물 주간을 창설하고
국가물 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물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국가물 기자재 성능인증센터는 국가 물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시설로 앞으로 물기업과 함께 신기술 개발과 해외 물 시장 진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2024 달서구 어르신 예능 경연대회가 26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그간 갈고 닦은 재능을 발휘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실버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대회 현장에는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과 대구시 의원, 부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어르신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했습니다. 경연대회에는 24개 팀 총 206명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에는 8개 팀과 개인 참가자 2명이 진출해 기량을 펼쳤습니다. 어르신들은 풍물, 악기 연주, 춤, 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려한 재능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어르신들의 열정과 화합을 보여준 자리로 건강한 실버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제11회 달서구청 내 티볼 대회가 지난달 30일 희성전자 야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서구 티볼협회가 주관했으며 중등부 12개 팀 250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회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윤영호 달서구체육회장, 대구시 부의원, 그리고 대구시 티볼협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티볼 대회는 이윤경 부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진 격려사와 심판 및 선수 선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을 내빈들이 시타를 하며 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티볼은 투수가 없이 티스탠드에 공을 올려두고 배트로 치는 스포츠로 야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야구의 재미를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종목으로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활력을 선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대회가 학업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단합과 협동의 가치를 배우며 건강한 경쟁을 즐겼고 체력과 자신감을 함께 키우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 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상인 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달서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관광명소인 달서구경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광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관광의 백선 및 별 선정의 기준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구민의회 반영의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1일 달수구 대표 명소 선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월드와 83타워 월광수변공원, 대명유수지, 서남신시장 등 달서구 대표 관광지 9개소를 선정하여 달서 구경이라 지칭하고 관광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역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한국인이 꼭 봐야 할 대표 관광지 100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면 여행 박람회, 지도 및 기념품 배포 등 관광사업에 있어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홍보 마케팅 활동에도 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대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선에 지정된 대구 지역 명소의 경우 중구의 근대문화골목, 방천시장과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서문시장, 동성로 거리가 지정되었고 남구는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공원, 동구는 팔공산, 수성구의 경우에는 수성못 유원지가 선정되었으며 달수구는 아직 한 차례의 선정 사례도 없습니다. 대구 북구의 경우에는 지역의 대표 관광지 8곳을 선정하여 관광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해당 자연경관을 소재로 하는 사진 공모전과 포토존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 표지판에는 계절별 대표 꽃의 개화 시기와 해당 지역 명소에 대한 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현재 달수 구경은 우리 구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임에도 어느 곳에도 달서구 대표 관광지로 지정할 수 되었다라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특히 매년 달서 구경에 1억 원 내외의 홍보 예산을 사용함에도 달서 구경 중 하나인 서남 신시장의 상인과 인근 주민들은 현재 시장이 달서구의 대표 관광지로 선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얼굴인 지주 간판의 형광등조차 제대로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서 구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달서 구경의 곳곳에 관광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한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안내 표지판 인증샷과 스탬프 투어를 연계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달서 구경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한 관광 명소별 특징과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살려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을 구축하고 방문객들이 달서 구경의 사진을 SNS에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홍보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달서 구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역사와 문화를 담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서 구경의 방문객들에게 개선 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표 관광지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이용 시 불편한 사항들이 이른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달서 구경을 활성화하여 달서 구민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서구를 찾는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도록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깊은 변화를 불러올 중요한 시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달성군이 어떻게 준비하고 더욱 잘 대응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존엄과 행복을 느끼며 지낼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노인 인구와 총 인구의 16%에 달하는 4만 2천 명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제 대응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은 우울증, 무기력감, 자존감 하락 등 노인 세대의 다양한 고충을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복지는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양한 여가와 문화적 욕구에 더욱더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시설이 양쪽으로는 증가를 했으나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비해서 돌봄 수가라 그러죠. 장기요양 수가는 제자리 걸음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시장에 참여하자는 수요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달성군의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 복지에 대한 지역 사회 인식 개선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인을 단순히 돌봄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고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면서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를 실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도 9개 지자체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으로 발전되어서 다양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지역 돌봄 통합 지원 법률을 제정하였고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보편화할 계획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에 앞서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을 지키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이에 발맞춰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공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에 정부는 3년간의 집중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지만 노인 인구와 중증 치매 와상 어르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전히 복지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장기 요양 급여 수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남 거창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등에서는 폐교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과 치매 보돈 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학교 건물 등 유휴 공간과 지역 자원을 치매 전담 요양시설 등으로 재생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여 고령 친화 사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를 조성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복지 모델을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돌봄 체계와 새로운 복지 모델은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모욕, 주야간 보호센터, 노인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노인 의료 복지 타운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문가이시죠. 우리 군수님과 우리 군이 이러한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어르신이 좋은恩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12월 7일 달성군 육아읍에서 2024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가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육아읍은 평균 연령 36.7세의 젊은 지역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MZ세대의 감성을 겨냥한 크리스마스 조명과 길거리 공연, 플리마켓,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 특히 오후 6시에는 크리스마스 조명 점등식과 함께 초대 가수 쉬즈와 포맨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행사는 육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까지 왕복 350m 구간에서 진행되며 설치된 크리스마스 경관 조명과 조형물은 행사 시작일부터 1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12월 5일 오후 7시 30분 80홀에서 송년 음악회 브랜들리 뮤지컬 심포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뮤지컬 음악 감독이자 작곡가인 브랜들리의 대표 작품인 프랑켄슈타인 벤허 베르사유의 장미의 넘버를 대구 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옥주연과 파이가 출연하며 지휘는 브랜들리가 맡습니다. 브랜들리는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에서 유학 후 뮤지컬 햄릿과 모차르트의 음악 감독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프랑켄슈타인과 베너 등의 창작 뮤지컬 작곡가로도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과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한 무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2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쇼폼으로 만나는 대구 중심 제5회 희망달서 쇼폼 영상 공모전 82점 접수. 역대 최다 접수를 기록하며 당선작을 최종 선정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18일 제5회 희망달서 쇼폼 영상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8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는 정책, 관광, 문화, 자연 등 달서구의 다양한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영상 작품이 총 82점 접수돼 역대 최다 접수를 기록했습니다. 달서구는 AI로 제작한 노래에 맞춰 달서구의 다양한 매력과 즐길 거리를 보여주는 작품 나야 달서구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대상작은 밝고 귀여운 가사와 박자에 맞춘 트렌디한 편집 기술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독창성과 작품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성, 대중성, 주제성, 독창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종 8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은 상장과 함께 대상 1점 100만원, 최우수상 1점 50만원, 우수상 2점 각 30만원, 장려상 4점 각 10만원에 총 상금 250만원이 수여됩니다. 당선작은 달서구 홍보를 위해 달서구 공식 유튜브, 달서TV를 비롯해 SNS,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2024년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운영 평가 분야 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운영평가에서 2020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및 지원, 대응체계 내실화, 우수 사례 등 사업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달서구는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달서 아이 및 유사업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캠페인 실시 및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 중입니다. 평가에서 경찰과 올 1회 정기적 합동 근무를 하는 달서 아이별센터 운영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달서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전문직의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 핵심 요원 선발로 전문성 확보 및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6개소로 늘리는 등의 노력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감소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 지역으로 2020년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교육청, 의료기관 시설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아동학대에 신속 대응하고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시설 성능 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재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하원읍 소재 여성문화복지센터가 시설 성능 개선 공사를 마치고 12월부터 재운영합니다. 이번 공사는 수영장의 체온유 지탕 설비 개선, 방수 및 창문 선팅 필름 부착, 탈의실 및 샤워장 환기시설 확대와 옷장 교체 등 노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 위주로 내구 연한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또한 한 번에 최대 2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강좌 장소인 본관 강당이 음향 장비 교체와 층별 복도 냉난방기 증설도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향후 승강기 교체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단은 일부 시설 시범 운영으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시설을 본격적으로 재운영하는 12월에 진행될 수영 강좌 신규 접수는 11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며 2025년 1학기 문화강좌 접수도 12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또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접수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보건소 대한결핵협회 기관 표창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성군보건소가 최근 대한결핵협회가 주관한 대한결핵협회 창립 71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올해 달성군 남부 노인복지관, 희망마을 등 35개소에서 1170여 명의 노인 및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결핵 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월서중 대학교 캠퍼스 투어 및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키우는 진로 진학 캠프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월서중학교는 최근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통한 진로 진학 캠프를 2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월서중은 지난 6월 4일 서울대에서 열린 1차 캠프에 이어 11월 13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차 진로 진학 체험 캠프에는 교내 독서 활동 우수 학생과 진로 관련 도서 독후감 및 참가 지원서 작성 우수 학생 40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에서 학습법, 시간관리법, 입시 경험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6명의 다양한 학과 멘토들과 모든 별로 순환하며 각자의 꿈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3학년 학생은 공부의 목적이 단순히 미래의 성공보다는 자신의 행복 추구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임을 깊이 깨달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문공초, 학교 벽화로 꾸민 아름다운 교정, 다 어울린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대구 논공초등학교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다문화 비다문화 학생, 학부모 50여 명이 함께 어울려 학교의 벽화와 바닥에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는 다 어울린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반벽화봉사단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하고 무후화된 벽과 빈 공간을 학생들의 놀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생들은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학교 벽면의 꽃과 나무를 표현하고 중앙뜰 바닥에는 다양한 그림을 그려 사방치기, 달팽이 놀이 등 놀이와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벽화 그리기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낡은 학교를 우리 손으로 예쁘게 꾸민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생겨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2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1월 28일 대구 비즈니스 센터에서 지역기업인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달서 경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달서 경제포럼은 2010년부터 매년 2차례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국내 경제 및 경영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 경영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를 초청해 미국 대선 후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이 지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민첩한 대응과 혁신적 경영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서구는 25일 구청 로비에서 달서지역자활센터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하반기 하루장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루장터는 자활센터에서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로 만든 각종 생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겨울방한 용품, 크리스마스 기념 쿠키, 붕어빵 등 신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좋은 물건을 구매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수익금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준비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지난달 25일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에서는 애음 문화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사랑과 행복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관 어르신 100여 명이 참여해 무료함을 달래고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애음 문화예술단은 올해 창단된 문화예술 및 봉사단체로 재능기부 형식으로 공연을 펼쳤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열창과 보고장구 공연이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참석한 어르신들은 박수도 치고 노래도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대구지부는
2024년 11월 28일 경북 성주군 만성농약사에서 주거지원 심사위원회 박재숙 위원장과 심사위원, 공단본부 문창수 사무총장, 대구지부 임동문 지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사랑 플러스 행복 듬뿍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 대상자 가정의 지원을 제공하고 지부협의회 위원 간 화합회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생산된 김장김치 3,000kg은 대구지부 주거지원 입주자 및 구직활동자 가정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달서 경찰서 월배 지구대는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에 중점을 두고 취약집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 순찰 및 지역 주민 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주택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화재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대형 화재 발생 전에 신속히 진화하여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후 해당 주거지와 주변 환경을 정밀 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발 우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화재 요인 제거와 안전교육, 상담 등 사후 조치까지 꼼꼼하게 처리하여 경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오한석 달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서 소방서는 27일 겨울철을 맞아 와룡시장 등 3개소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119 시민안전봉사단 등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겨울철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 CPR 부스 운영,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119 신고 방법 및 화재 대피 교육 등이었습니다. 강서 소방서 서장은 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모두가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